설탕보다 위험한 첫 번째는 혈당이 오르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걱정하는 불안감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 반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일들은 이상하게도 더 잘 현실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혈당이 올랐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을 갖고 측정하기보다는 정상치 혹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수치가 나올 거라는 기쁜 마음을 품고 측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당연히 할 건 하면서 기대치를 가져야지 가만히 앉아서 마음만 좋게 먹는다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행이랄까요? 요즘은 문명의 이기덕택으로 굳이 병원을 가지 않고서도 집에서 편리하게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용 혈당 측정기인데요. 의료기기 판매점이나 인터넷을 통해 조금만 돈을 투자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부모님께 구입해서 보내드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다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당뇨 환자가 있는 집에는 대부분 혈당 측정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 가정용 혈당 측정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 바로 하루에도 3번 이상 수시로 혈당을 측정하는 불안 증세입니다.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오래된 당뇨의 경우 쉽게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심리적 안정을 취하면서 꾸준한 운동과 함께 음식 관리를 통해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설탕보다 위험한 두 번째는 인공감미료입니다. 인공감미료는 설탕이 몸에 좋지 않다고 알려지면서 설탕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한 설탕 대체제로 가공식품의 일종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을 예로 들어보면 아스파탐의 열량은 1g당 4칼로리로 설탕과 동일하지만 200분의 1 정도만 사용해도 설탕과 동일하게 단맛을 내기 때문에 제조업체에서는 비용 절감이 되는 측면이 있고 소비자들은 몸에 좋지 않은 설탕을 대신하면서 칼로리는 적기 때문에 몸에 해롭지 않다는 착각을 하게 되고 저칼로리라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3년 5월 15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인공감미료 사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는데요. 그 내용에 따르면 인공감미료를 장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당뇨병과 심장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발표 당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제로 열풍에 제동이 걸리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판매되는 식품들의 변화는 없으며 사람들의 인식 변화는 생각보다 여파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스파탐의 일일 권장 섭취량 때문인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일일 섭취량이 권장 섭취량 대비 미미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았는데요. 아스파탐 일일 섭취 허용량은 체중 1kg당 40mg으로 이는 체중 60kg의 성인이 하루에 대표적인 다이어트 음료 55캔을 마실 때 섭취하는 양이며 과자의 경우 몇백 봉지에서 1만 봉지 이상을 먹어야 허용량을 초과한다는 기사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권장 섭취량이 1981년도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반면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은 2023년에 발표된 것으로 시간적 차이가 무려 43년이라는 엄청난 기간이 발생합니다. 너무 오래된 데이터에 의존하기보다는 시기적으로 새롭게 발표된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른 기관들에서의 인공감미료 관련 새로운 연구 결과 발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당뇨가 있는 분들의 경우 설탕 대체제라고 해서 결코 안심하고 드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뇌는 혀가 단맛을 인식하는 순간 단맛에 반응하여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인데요. 즉 설탕을 피한다고 설탕 자체만 피하고 단맛을 내는 다른 인공감미료들은 설탕이 아니라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섭취하면 우리의 뇌가 단맛에 반응하여 설탕을 섭취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이슨 펑 박사의 비만 코드와 당뇨 코드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이 외에도 많은 관련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설탕보다 위험한 세 번째는 간식과 야식입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에는 충분한 간격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인슐린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몸에 좋은 이유 또한 이렇게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서 혈당 조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식사를 하면 자연스럽게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여 올라간 혈당을 다시 정상 범위로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이 끝나기도 전에 혹은 빈번한 음식 섭취로 잦은 혈당 상승과 이로 인한 인슐린 분비는 인체 순환 시스템에 무리를 주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인슐린이 분비되어도 혈당이
혈당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는 일명 인슐린 저항성을 초래하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고혈당 증세가 지속되는 당뇨병이 걸리게 되고 체중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계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식사 때가 아니면 먹고 싶은 욕구를 자제하고 간식과 밤에 먹는 야식은 가급적 삼가하는 것이 당뇨를 비롯한 모든 건강에 이롭습니다. 이와 더불어 음식을 빨리 먹는 습관 또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를 초래하게 되고 그로 인한 인슐린 분비량 상승은 인슐린 저항성을 초래하게 되니 가급적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 것이 좋으며 당뇨가 있다면 국물이나 물에 말아 먹는 습관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보다 위험한 네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완벽하게 피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노력하여 생각을 전환하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바꾼다면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때문인데요. 코르티솔은 부신에서 분비되는데 이 부신은 신장에 붙어있는 작은 기관입니다.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혈당이 상승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당이 상승하면 무엇이 나온다고 했죠?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는 다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식사와 식사 사이 확실하게 공복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스트레스 관리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탕보다 위험한 다섯 번째는 식사 후 걷지 않기입니다. 식후 걷기 운동이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해주고 천천히 올랐다 내려가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을 얼마 동안 해야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데이터가 다르지만 최근에 이뤄진 한 연구에 따르면 단 2분만 걸어도 혈당 상승을 방지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뇨가 걱정되는 분이라면 식사 후에는 최소 5분에서 10분 이상을 걷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식사하는 장소를 가급적 먼 곳으로 잡고 돌아오는 길에 걷기 운동을 하는 방법도 있으며 구내식당을 이용한다면 식후에 가만히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는 커피를 들고 사무실 주변을 운동 삼아 걸어보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혈당 조절이 되는 원리는 간단한데요. 걷기 운동을 통해 수많은 근육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음식을 섭취 후 몸속에 들어온 포도당이 걷기 운동을 할 때 근육에 흡수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악은 특히 집에서 식사를 한 후에 바로 누워서 휴식을 취하거나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피하시고 밥을 먹은 다음에는 가능하면 밖으로 나가서 사색과 함께 가벼운 산책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뇨인들이 설탕보다 더 주의해야 할 것들 5가지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불안감을 버리고 식습관과 운동에 신경 쓰기. 둘째, 인공감미료 섭취에 주의하기. 셋째, 간식과 야식 금지하기. 넷째, 스트레스 관리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 다섯째, 식후 걷기 운동하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당뇨병은 너무나 흔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사회가 발달하면서 먹고 살아가는 문화와 환경이 바뀌고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고 정신적 스트레스는 증가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면 틀림없이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당뇨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건강한 노후를 보장받고 싶다면 젊었을 때부터 음식 관리와 함께 체중 관리를 통해 깨끗한 몸을 만들고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 부스터를 장착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당뇨로 고생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건강한 노후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건강부자였습니다.